유튜브 다등 채널 오픈 기념으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 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고 아래 댓글란에 이벤트 참여합니다를 포함한 댓글을 작성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 한 분에게 교보문고 북모닝 99,000원 상당의 이용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 영상에 고정 댓글로 발표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윗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예인분들 투자 사례를 좀 공부해 볼 건데요. 전에는 차익을 많이 얻은 빌딩들, 나름 아주 성공한 케이스들을 말씀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실패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아주 적은 시세의 차익을 얻었다거나 거의 얻지 못한 케이스들을 말씀드릴게요. 제 기준에서 실패는 마이너스를 한 게 실패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마이너스까지는 아니니까 대신에 더 얻을 수 있었는데 좋지 못한 결과를 얻으신 분들을, 그런 케이스들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뤄볼 건물은 소지섭 씨 건물인데요. 보시면 소지섭 씨가 전에 르네상스 호텔 사거리에 건물을 한번 매입을 하셨다가 바로 매매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그 지형을 좀 설명드리면은 르네상스 호텔 사거리가 역삼역과 선릉역 사이에 있고요. 그리고 이 큰 대로변의 사거리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살짝의 팁은 이제 여기 현재 보이시는 여기가 지금 다 완공이 돼서 지금 이쁘게 지금 꾸며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근처에 가실 일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려봐도 괜찮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다시 좀 본 스토리로 오게 되면은 이 큰 사거리에 저희가 좋아하는 코너 건물을 매입을 했어요. 코너 건물이 자 이제 현재 보이시는 이제 이 건물인데 얼마나 좋아요. 위치는 굉장히 좋거든요. 대로변 코너 건물인데 특히 테헤란로잖아요.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꼬마 빌딩 말고도 A급 사무실이라고 하거든요. 오피스 지역을 여러 군데 나누는데 이 중에 한 곳이 강남 삼성인데, 그 사이에 있는 그 테헤란로가 사실은 이런 A급 큰 건물들, 그리고 자산관리 회사들이 운영하는 함부로 매도하고 뭐 매수하지 않는 그런 큰 건물들이 많이 위치한 곳들이에요. 그래서 일명 굴지의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여기에 그래도 개인이 매입할 수 있는 건물을 하나 매입을 전에 하셨었다. 이거를 조금 더 보여드리면 현재 보시는 이 건물입니다. 멋지지 않나요? 외관도 일단 굉장히 멋져요. 그리고 보다시피 지금 대로변이다 보니까 차들이 엄청 많이 지나다니고 있고 A급 사무실 지역이다 보니까 사람들 유동인구도 엄청 많아요. 그리고 사거리에서만 봐도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든지 간에 굉장히 잘 보이죠? 굉장히 잘 보이는 이 건물을 그냥 매입을 하셨었어요. 자세히 한번 다시 들어가 보게 되면 밸류맵이라는 곳에 가서 보시면은 과거 거래 사례가 나와 있는데, 처음에 일단 기록된 매매 사례는 2011년 7월에 총 270억의 매매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 기준으로는 2011년에 첫 매매가 이루어졌었는데요. 2011년 7월 총 금액이 270억, 그리고 평당가로 2.6억에 거래가 됐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2018년 6월 매입하셨을 때가, 이때가 바로 소지섭 때가 매입했었을 때거든요. 이때 당시 어떻게 보면은 괜찮은 매매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총 거래 금액이 293억, 그리고 평당가 2.8억, 딱 9% 상승했을 때 매입을 하셨거든요. 자, 왜 괜찮은 거냐고 말씀드리냐면은, 딱 보시면 2011년에 어느 분이 이제 270억에 매입을 하셨었는데, 이분도 9%만 상승했을 때, 근데 이게 기간이 뭐 1년도 아니고 보시다시피 7년이란 세월 지난 다음에도 9%만 상승을 해서 매도를 하셨었죠, 이때. 그리고 이때 당시 2.8억이었는데, 자, 이게 보시게 되면 2018년, 19년이랑 같이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3억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마지막 거래가 2019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3억으로 나오는 건데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이제 2.8억에 매매가 됐었죠. 근데 그 옆 건물에 떨어져 있는 게 지금 보시다시피 2.1억,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뭐 9천이 됐는데, 그리고 이 조금 더 안쪽은 2.4억이었죠. 코너 건물인 것 치고는 굉장히 괜찮은 시세를 받고 매입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당시 판단으로 봐서는. 그리고 아까 전에 외관 보셨지만 외관도 2011년 당시, 그러니까 저희가 주로 네이버 지도로 많이 보게 되는데, 네이버 지도 마지막으로 돌려봤었을 때랑 그리고 현재랑 건물 외관상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그만큼 관리가 잘 된 건물이라는 뜻이거든요.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2.8억에 매입을 하셔서 9%만 상승된 상태에서 매입을 하신 거니까 꽤 괜찮은 투자였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해당 건물에 장기 임차인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다만
공시도 좀 높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테헤란로 자체가 대로변이기도 하고 테헤란로나 이름값이 있기 때문에 대로변에 있는 사무실 건물들은 임대료가 저렴하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대로변에 있는데 역삼역과 그리고 선릉역 사이에 있죠. 사이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뭐 역으로 치면 접근성이 크게 뛰어나지는 못하는 곳이었어요. 물론 노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곳이지만, 그래서 공실이 많고 솔직히 또 들어올 만한 업체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갖고 계시는 게 조금 부담이 됐을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2019년 10월에 다시 이거를 매도를 하셨어요. 이때 당시에는 317억 그리고 평당가 3억 정도에 8% 상승되는 상태에서 매도를 하셨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 좋은 판단을 하신 거예요. 왜냐면은 보시다시피 2011년에서부터 2018년까지 9%가 상승된 상태에서 매입을 하셨었는데 1년 좀 넘은 상태에서 이제 8% 상승분을 보고 매도를 하신 거니까 괜찮은 판단인데, 매입을 하셨을 때 당시에 저희가 한 4%, 한 5% 정도의 현금이 따로 들어가죠. 세금이나 이런 것처럼 포함해서. 그래서 5%까지 또 포함하고 그것도 매도 금액 그 차익에서 또 세금을 이런 것처럼 떼면은 사실 실차익이 293억이 들어간 것 치고는 많이 못 보셨던 거죠. 아무래도 MD 구성을 하시는데 원하시는 대로 뜻대로 되지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보면 보시다시피 나름 우량 임차인이 지금 이점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해당 건물주분께서는 대류변이고 그리고 차들이 많이 지나다니는데 또 출퇴근 시간에는 좀 은근히 막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아예 그냥 대형 LED 전광판에 붙여놔서 이것만 하나 붙여놓기만 해도 몇 개 층 임대료는 그냥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건물주분께서는 MD 구성을 잘 하시고 또 건물 가치 높일 수 있는 것들을 하나 설치를 해서 건물 자체에 대한 가치가 많이 상승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차익을 좀 보시긴 하셨지만은 크게 유의미한 금액들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확인할 건물은 연예인 정용화 씨 건물이거든요. 정용화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청담 사거리에 있는 건물을 매입을 하셨어요.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 있는 조그마한 여기 딱 보이는 건물인데, 아까 전에는 테헤란로였는데 지금 도산대로로 올라왔죠. 물론 도산대로 메인에 위치한 건 아니지만은 도산대로로 가는 아니 나가는 방향 쪽에 있는 코너 건물을 매입을 하셨어요. 입지는 뭐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이 정도면 괜찮은 곳이고, 또 대로변에 끼고 있는 코너 건물이다 보니까 아주 괜찮은데, 특히 여기가 이제 3종 일반 주거 지역이에요. 그래서 더 나쁘지 않고 건물도 지금 보여드리겠지만 되게 이쁜 건물이거든요. 2017년에 매입하셨을 당시에 이제 건물 형태인데, 보다시피 이제 큰 메인 도로에 있기도 하고 건물 외관 자체도 굉장히 이쁘게 잘 꾸며져 있어요. 그냥 다크한 톤으로 굉장히 이쁘게 잘 꾸며져 있고 건물이 이쁘고 반듯하게 잘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 이때 당시에만 해도 뭐 상권이 그래도 이쪽에는 또 나쁘지 않고 또 청담동이다 보니까 특색 있는 상권이었거든요. 그래서 괜찮았는데 상권의 이쪽이 중간에 살짝 이제 쇠퇴길이 좀 아지했거든요. 그러면서 공실이 생기게 되죠. 보시다시피 이쁜 건물인데, 해당하는 이제 청담 상권은 주로 이제 사람들이 지하철을 타고 온다거나 대중교통을 타고 오기보다는 자가용으로 많이 이용하는 곳인데, 한번 어떻게 매입을 하셨는지 볼게요. 이제 보다시피 토지 면적 같은 경우에는 67평, 2017년 2월에 처음 매입을 하셨고요. 100억 5천만 원인데 100억에 매입을 하셨고 평당가로 1억 5천 정도에 매입을 하셨었어요. 근데 이게 그때 당시로 보면은 썩 저렴한 가격은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근처 매매 사례가 많지 않아서 제가 다른 걸로 샘플로 보여드리기 좀 애매한데, 이때 당시에는 저희 아내 내부적으로는 좀 비싼 가격에 매입을 하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공실 리스크가 점점 증가하게 되고 상권이 아시다시피 이게 돌고 돌아요. 살짝 이 후퇴기를 또 맞은 시점에 또 매입을 하신 상태다 보니까 공실 리스크를 더 이상 껴안지 못하고 결국 2020년 7월에 106억이라는 금액을 두고 매도를 진행을 하셨고, 이때 당시에 5% 상승, 평당 1억 5천 정도를 주고 산 거를 1억 6천 좀 안 되게 매도를 하셨어요. 제가 아까 전에 소지섭 씨의 사례를 속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매입을 할 경우에는 5% 정도의 추가적으로 드는 현금들이 있어요. 세금 관련된 것도 있고요. 뭐 중개 수수료도 포함되는 거고요. 즉 이제 5% 상승분이니까 거의 시세 차익을 남기지 않고 어떻게 보면 손해를 거의 볼까 말까 한 선에서 아마도 매도를 하시게 된 걸 거고,
공실 리스크 그리고 이때 당시에 대출을 끼고 매입을 하신 거기 때문에 뭐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하지만 해당 건물은 거의 마이너스가 될 뻔한 선택이었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해당 사례를 두고 약간 연예인 분들의 대표적인 투자 실패 사례라고 본다라고 하시는데, 글쎄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조금 더 좋은 건물 다시 매입을 하셔가지고 또 좋은 가격에 매도를 하시게 된다면은 이 경험이 결코 이제 실패라고 보기 힘들겠죠. 물론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긴 하지만요. 지금은 리모델링을 끝낸 상태고 어떻게 보면 칙칙할 수 있었던 약간 다크한 톤이었던 외관을 이제 올바이트 톤으로 바꾸시면서 살짝은 이제 리터치라고 해야 될까요? 리모델링까지는 아니고 리터치가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확인해 볼 연예인 건물 투자 사례는 윤은혜 씨인데, 윤은혜 씨가 지금은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진 않지만 전에는 되게 왕성한 활동을 하셨었죠. 2000년대 초반대까지만 해도 이때 윤은혜 씨가 되게 마음에 들어하는 그 건물을 하나 매입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건물이에요. 주변 상권을 설명해드리면 일단 역삼역 안쪽으로 있는 곳이고요. 여기가 이제 전용 주거지역이에요. 윤은혜 씨가 실제 본인이 살 수 있는, 그리고 나름 역세권인 곳에 매입을 진행을 하셨고, 살짝 스토리를 말씀을 해드리면은 그때 당시에 해당 건물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다고 해요. 또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세 분의 전체적인 공통점은 보시다시피 다 코너 건물이라는 거. 물론 이제 윤은혜 씨 건물 같은 경우는 안쪽에 있지만 코너 건물이고요. 제가 한번 사진만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이시는 이 돌로 조약돌 같이 된 형태로 이루어진 이쁜 건물이고요. 코너 건물에 있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충분히 많이 있고, 그리고 정면에서 조금 보게 되면 정면에서도 이제 이쁘게 잘 꾸며진 건물이에요. 아무래도 본인이 살 집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대부분 많은 연예인 분들이 또 효자 효녀이신 분들은 부모님 살 집을 먼저 구해드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마 그런 이유에서 매입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데, 얼마나 마음에 들어 하셨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이틀 만에 결정을 하셔서 매입을 진행하셨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건물을 잠깐 이제 또 보시면 2010년 2월에 16억 5천에 매입을 하셨고요. 2,500만 원에 매입을 하셨습니다. 토지는 한 60평, 65평 정도였는데 보시다시피 용도 지역이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이에요. 건물을 사실은 높게 지을 수 없는 곳이고 정말 그냥 쾌적하게 살 수 있게끔 정해진 용도 지역이었는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제 임차인분이 세를 오랫동안 내지 않고 계셨었고, 그런데 또 이제 연예인분이 매입을 하신 거잖아요. 또 유명한 사람이 매입을 하다 보니까 매스컴에도 뜨고, 그리고 이걸 또 소송까지 가게 되다 보니까 골치가 많이 아프셨겠죠. 소송 한번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어떤 소송이 됐든지 간에 일단 법원에 가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지고 골머리를 썩게 됩니다. 근데 워낙에 또 빠른 결정일 수도 있고요, 다르게 얘기하면 급한 결정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시세에 대비해서 조금 비싸게 매입을 하셨었대요. 그래서 이게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바로 또 이제 매도를 진행을 하려고 하셨는데, 연예인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1년 넘게 매각이 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매각을 계속 진행을 못 하시다가 결국에는 이제 단가를 계속 낮추다가 보시다시피 2012년 11월쯤 돼서야지 18억이라는 금액으로 평당 2,700에 이제 매도를 진행을 겨우 하셨고, 9% 정도만 상승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된 거네요. 한 2년 만에 9% 상승, 2년 만에 4.5%면은 그때 당시 은행 이자가 조금 더 높지 않았을까 싶긴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1년으로 나누면 4.5%가 되는 거니까. 근데 4.5%긴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세금도 빼고 그 해당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까지 계산을 하고 나면 차라리 은행에 보관을 하셨던 게 더 나은 선택지가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이득을 보지 못한 건물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이제 소지섭 씨 건물이랑 정영아 씨 건물, 그리고 윤은혜 씨 건물까지 이제 싹 다 살펴봤는데,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다 코너 건물이었습니다. 분명히 나쁜 선택은 아니고 저희가 흔히 다 선호할 수 있을 만한 위치였는데도 불구하고 시세보다 조금 비싸게 매입을 하셨다는 것과 해당 상권이나 해당 물건에 대한 충분한 고지가 안 돼서였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이제 흐름이나 때가 안 좋았던 걸 수도 있죠. 운이 안 좋았던 걸 수도 있고, 연예인 분들도 꼭 모든 케이스가 다 성공 사례로 남지는 않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케이스들이 어떻게 보면 반면 교사가 돼서 여러분들이 추후에 이제 매입을 하실 때 조금 더 참고 자료가 돼서 이런 케이스는 조심해야 된다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꼭 시세보다 높게 산다고 안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임차인들의 구성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해당 상권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내가 충분히 임장도 다녀보고 많은 사람들과 얘기를 해본 다음에 매입을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오늘 정보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다비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